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우리가 유명 관광지나 명승지를 가게 되면은 친절한 목소리와 그리고 밝은 미소로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죠.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인데요. 오늘은요, 이 문화관광 해설사가 천직이라 여기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소소공방의 초대 손님 먼저 직접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야 자야 명자야 우리 언니고요. 자야 자야 선자야. 네, 저는 15년 차 문화관광 해설사 일을 하고 있는 김선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자 문화관광 해설사님. 네네. 15년 차. 네네. 현재 예산군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요. 네. 예. 요즘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예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한참 바쁘시지 않으세요? 매번 바쁩니다. 네. 코로나 때 빼고는 네. 거의 바빴는데요. 네. 네, 예산군에는 네. 5군데의 해설지가 있습니다. 네. 추사고택, 수덕사, 연봉일이사 유적, 네. 그리고 보부상촌, 그리고 의좋은 형제공원. 이렇게 5군데에서 10분의 해설사님들이 2인 1조로 네. 배치가 돼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예산 그 5곳의 명소 중에서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윤봉길이사 유적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봉길이사 유적이라면 윤이사님의 영정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물을 모셔놓은 기념관이 있고요. 윤이사님이 태어나신 생가와 자라나신 성장가가 다 있는 곳이 유적입니다. 야, 저희가 뭐 여쭙지 않았는데도 미리 여쭙기 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많이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소소공방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 김선자 해설사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큰 상을 수상하셨다면서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운 좋게 전국 스토리텔링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예, 그 은상을 네. 받으신 게 전국에 있는 해설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각각 그 해설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은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예. 제일 좋은 상은 금상,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김선자 해설사님이 받으신 은상인 거잖아요. 네. 어디를 내용으로 그 해설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작년에 충남에서 대회가 있을 때는 네. 추사 선생님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국대회 때는 네. 수덕사 제목은 엄마의 품 수덕사 대웅전이라는 네. 제목을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을 에서 하셨을 때 그때 이제 1위를 하셔서 네네. 지역 대표로 나가셔서 네. 또 2등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길래 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잠깐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적 없는 수덕사에 이 노래는 전국에 많은 분들이 다 아십니다. 왜냐면 송춘희 씨가 워낙 히트를 쳤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수덕사를 여승당으로 알고 오시는데요. 저는 그 내용보다는 대웅전을 가지고 사람의 비유해서 이렇게 감동 주는 그런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8, 90대 이런 어르신들을 뵈면 저희들은 이렇게 존경의 대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그분들은 일제 강점기를 겪어내셨고 6.25 전쟁도 치러내셨고 해마다 보릿고개가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자체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웅전 역시 고려시대 때 목조건 춤물입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해마다 태풍이 와서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자체로 저는 사람에 비유해서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네. 엄마의 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예, 또 다 듣지 못하는데 이 우리 해설사님의 이 수덕사에 관련한 해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덕사로 가셔서 예. 우리 선생님께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이렇게 2명씩 예, 네. 각 지역 그 관광 명승지 5곳을 이렇게 도신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은 얼마에 한 번씩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저는 2년에 한 번씩 아. 해설지를 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돌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요, 이 관광지의 역사, 문화, 뭐,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곳이면은 깊이 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다른 지역까지 다 아셔야 되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추사고택에 근무할 때는요, 우리 추사 선생님의 발자취, 추사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 곳이면 네. 다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네. 수덕사에 근무할 때는 전국의 웬만한 사찰은 진짜 다 다녀봤습니다. 아. 그 비교를 해서 또 해설을 이렇게 해주면 좋아들 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 기념관에 와서는 그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하는데 당시에 제 아들이 군대에 있었어요. 네. 이게 감정이입이 되니까 너무 많이 울게 공부하면서 계속 울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3개월 동안을 매일 출근해서 네. 공부하면서 울고 그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덕사 하면 수덕사에 관련된 역사, 문화재 뭐 이런 것들만 공부하고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그 독립운동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부할 줄 알았더니 그 외적인 것들을 우리가 전국에 있는 사찰을 다니면서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공부량이 진짜 만만치 않으실 거 학교 다닐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저 서울대 갔겠죠. 아 근데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해서 그때는 어리기라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나이 먹고 공부하면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움 없으셨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 까먹게 되거든요. 다음 날 되면 마치 처음 보는 내용처럼. 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저는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한 것을 다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내 거로 삼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또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연령대가 다르면 또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또 다른 공부를 또 그때그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공부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일을 했다라는 자체가 왜 그랬냐면 이 해설사 일을 안 했다면 지금쯤 열심히 소설책과 로맨스 영화에만 빠져 있겠죠. 아, 네. 네, 그런데 그나마 이 해설사 일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현대적인 것까지 접목해서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진짜 천직이라고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이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오래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찍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니시라면 40대 후반에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0대 어. 중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40대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또 남다른 결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주변 지인분들한테서 이제 그 권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그 해설사 보수가요. 네. 좀 넉넉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이가 더 들면 이것도 재미가 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기름값은 나오냐? 그래서 기름값은 나온다. 그러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해라. 그래서 남편의 도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직장 일도 하시면서 문화관광 해설사 일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직장은 그만둔 거죠. 직장을 관두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그 면에서는 이점은 없지만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문화관광 해설사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되나요? 아, 자격증은요. 제가 2009년도에 그 시작을 할 때는 각 시군에서 해설사 지원자들을 면접을 봐요. 네. 면접에서 이제 합격이 되면 청량대학교에서 다 모여요. 네. 각 시군의 해설사들이 지원한 해설사들이 모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달을 꼬박 수업을 받았어요. 교수님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하고 나니까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네. 시험을 치르는데 제가 6기인데요. 5기까지는 네. 시험이 있었어도 그냥 다 통과가 됐대요. 근데 저희는 떨어뜨릴 거래요. 네. 그런데 32명이 저희가 같이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설마 떨어뜨리겠어? 이래서 저희들끼리요. 회장도 뽑아놓고 총무도 뽑아놓고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정이 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지냈는데 정말 시험 보고 났는데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뽑아놨던 회장님, 총무님 다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내가 합격했던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네. 그분들 떨어진 거가.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열심히 교육만 들으면 되는 거였었는데 네.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다. 예, 네. 철저하게 검증과 또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서 네. 예, 문화관광 해설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15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네. 예, 15년 되셨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예산의 관광 명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그동안 참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좀 소개를 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네. 제가 처음에 해설사하고 추사고택에 근무할 때였어요. 네. 단체가 오셨는데 해설을 다 끝냈는데요.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등지고 딱 그 일행을 보고 하는 소리가 뚝배기보다 장맛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욕인가? 칭찬인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래 칭찬으로 받아들이자. 왜 우리 앵커님처럼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용서받으려면 네. 내 업무에 충실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는 힘이 되었던 그 아저씨가 어디서 지금 보고 계신다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덕사에서 있었던 것은 제가 발표했던 그 내용이었었는데요. 해설을 하고 났는데 그 경상도의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오셨었어요.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막 저 해설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났는데 저한테 아니 사찰에 와서 이렇게 울리는 해설은 처음 들어봤다고 굉장히 감동이었다. 네. 그 말씀 하시고 가셨고요. 네. 또 윤봉길 이사 유적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매니저분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셋이 한 2시간을 넘게 계속 돌아다니며 해설도 하고 네. 또 이상용 선생님으로부터 웃긴 얘기도 듣고 막 네. 배꼽을 잡고 다녔는데요. 이상용 선생님이 그 매니저분한테 둘이 사진을 찍어달래요. 근데 이상용 선생님은 고무신을 신었고요. 네. 저는 단화를 신었어요. 근데 둘이 사진 찍었는데 키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멋진 글과 함께 사인도 해주셨지만 개인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이야.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는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거 그렇죠. 알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다음번에 올 때 반드시 김선자 해설사를 찾을 건데 키가 1cm라도 컸다. 그러면 나 삐지고 갈 거야. 갈 때까지 저한테 그렇게 웃기고 가셨는데 네. 현재 근황이 네. 좀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에 비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이게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또 감동하시는 거 보면 거기에서 또 보상을 얻으시는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 해설사분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고까지는 없고요. 네. 저는 노하우라기보다는 늘 해설을 할 때는 웃음 코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추사고택이라든가 수덕사에서 할 때는 많이 웃기면서 해설을 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윤봉길 이사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니까 다 울리기만 하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설하다 말고 그분들 쳐다보고 저도 또 울게 되고, 그래서 고민을 했지요. 여기서도 웃음 코드를 넣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웃음 코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다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들이 해설사님이 우리를 울렸다 웃겼다 다 했다고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야, 이 나만의 노하우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동과 그리고 또 말 그대로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그런 해설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우리 선생님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특별한 계획이라고는 없고요. 네. 그냥 지금껏 우리 그 해설사 일을 했던 것처럼 쭉 저는 해설사 일에 온 힘을 다 쏟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정말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해설사 일을 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건데요. 윤봉길 이사에 대한 인형극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대본을. 네. 그래서 이 대본이 잘 성공을 한다면 예산에 있는 의좋은 형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 아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를 주제로 한 인형극, 저희가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완성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오늘은 우리 지역 관광지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늘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는 문화관광 해설사 한 분과 함께 했는데요. 요즘 웬만한 관광지 가면은 문화관광 해설사들을 만나볼 수 있죠. 이 설명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